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제로 출범 100일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벌써, 윤석열 정부 그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로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안정화시켰고, 그 다음에 뭐 당정대가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국민 통합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께서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본인 말씀대로 비대위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데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당 대표가 이제 되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당의 안정이 되고 국민들은 이제 제대로 여당이 돌아가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안도감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예. 대표 체제 출범 자체만으로도 네. 안정감을 줬다. 그 뭐 이제 100일 된 시점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잘한 것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이에 김기현 대표께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원내대표 때 워낙 공격형으로 최일선에서 싸우신 분이거든요. 또 그때 대선도 잘 마무리 짓고,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여러 가지를 아울러야 되는데 그걸 좀 걱정을 했더랬는데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오히려 좀 왜 무색 투명하다, 좀 박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본인이 자기를 자제하면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당 대표가 되면 당정대에 그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부분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난번에 최고위원들이 흔들렸을 때 그거를 좀 빨리 수습하고 그분들을 계속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그런 대로 본인들이 다 자기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수습은 됐습니다만 그때 좀 가슴이 아팠죠. 아, 그러시군요. 김기현 대표하고는 가끔 뭐 통화도 하시고 뭐 뵙기도 하고 그러시는 관계신가요? 네, 아주 어떤 관계? 서로 정치적으로. 네, 우리 과거에 김기현 같이도 뭐 일도 하셨죠. 네, 초선 때부터 늘 가까이 했고요. 예. 또 울산에 가실 때 제가 당 대표로서 권유해서 가셨는데 그때 어려운 결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점에서 좀 빚을 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뭐 그 과거에 이제 당 대표 되기 전에는 상당히 좀 역동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당 대표로서 안정감 있게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고, 최고위원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타이밍상 조금 좀 지체되는 것이 아쉬웠다 이제. 우리 당이 인재가 사실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요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빨리 수습해서 그분들이 그걸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지금 상임 고문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근데 한 번씩 그 식사도 하고 그러시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지난 4월에 한번 오찬 모임을 하셨을 때 고모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최고위원들 설화가 막 이제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도 이제 뭐 심기일전에서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걸로 보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1년 당원권 정지됐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고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내용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수습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습은 잘 맞췄는데 상지상은 아니지 않냐라는 제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우리한테 소중한 아주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당과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당에서도 울타리가 돼 주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잘 하셔서 네. 사람이 이제 실수와 약점이 없을 수 없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좋은 또 보람 있는 일로 보답을 해주셨으면 좋죠. 그때 오찬 자리에서 저 고문님들께서는 주로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나요? 그 밖에도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예. 심기일전해서 실기하지 말고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잘 정리하면서 나가달라 그런 이제 선배들의 주문이시죠. 예, 좀 더 강하게.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실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러시죠. 언급들을 네. 많이 해주신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기현 체제 출범 이후 100일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정대가 이제 물론 이제 뭐 당정이 당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뒷받침하면서 이제 힘있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당이 그 대통령실에 좀 많이 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일각의 비판도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당이 예.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실이 민심과 좀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당이 이제 처음에는 뒷받침을 하는데 강점을 두되 예.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가를 늘 이렇게 따져서 부족한 점이거나 미흡할 때에는 그것을 당이 강하게 대통령실에 말씀을 드려서 민심과 대통령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당의 임무로 이제 부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당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이제 회의 형식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때로는 대표께서 직접 대통령에게 그럼요. 말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 국민의 민심에서 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실도 노력하셔야 되고 당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경험해 보면은요. 예. 이제 1년, 2년에서 5년간에 보면은 갈수록 민심과 이렇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해요. 예. 그때는 당이 나서야 되죠. 예. 근데 자연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예. 근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또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는데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나갈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예. 그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잘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럼? 늘 국민들께서는 미흡하다고 보시죠.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겉으로는 지금은요 예. 원화하지만 속이 단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때가 되고 필요할 때에는 단호하게 일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잘할 것이다. 네, 네.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는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보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좀 민심이 좀 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참 어려워요. 민생이요. 예.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이 볼멘 소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예를 들면 규제 개혁 같은 거 예. 또는 여러 가지 세금이 조세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창업하는데 예. 필요한 이런 아쉬운 데를 빨리빨리 당이 앞장서서 정책적으로도 하고 또 대통령께도 건의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매끄럽게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신들은 예전처럼 당정대가 지금도 수시로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수시로 하면서 그때 기탄 없이 얘기들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당이 그런 모든 정치적인 최종 책임은 당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대표가 중요하시죠. 예, 사후적으로 점검까지 이제 꼭 네.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든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뭐 일을 안 하면 이제 임금을 안 주는 무노동 무임금 이런 부분을 이제 3대 정치 개혁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이 바라는 바죠. 그래서 말씀은 참 아주 속 시원하게 잘 하셨고 당이 정신적으로 당의 그 내심은 그렇게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체포 특권 같으면 헌법 사항이고요. 나머지도 다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구현하려면은 어떠한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 내규라든지 당의 당론으로 그런 것을 잘 정해 나가시면서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자체로서는 여야가 당내에서 우선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고 점검이 되면은 그때는 제도적으로도 확립하면 어떠실까 싶은데 불체포 특권 같은 거는 오랜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악용되지 않으면 참 좋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당의 내부적인 어떤 그 내규라든지 여러 가지 당론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손뼉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야당은 정치 혐오 여론에 편성한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실효성 있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이제 그걸 해서 과연 또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우리 국민의 힘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실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이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론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은 야당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아마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대 정치 개혁은 한번 그 강하게 밀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국민들의 마음도 이런 내용으로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제도 개혁까지에 대해서는 그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제도예요. 사실은요. 오랜 그 서구 민주주의부터 내려온 제도들인데 그것을 아마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제대로만 운영하고 그러한 자세가 갖춰지면 국민들은 됐다 그러실 겁니다. 자,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뭐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그 나오는 말씀들이 내년 총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어렵다라는 데서 출발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집권이 1년 차에는 이제 외교나 국기를 튼튼히 하는데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한 1년은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생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아픈 데가 뭐고 아쉬운 것이 뭐냐. 중점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에다가 맞춰야 돼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 철저히 좀 박차를 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증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뼈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이 앞서서 전부 점검해서 민심을 반영해야 되고 조세 부분도 불합리한 거라든지요. 또 노동 현장의 합리화라든지요. 그건 또 어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다 이익이 되도록요. 깊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현 대표는 어제 그 총선과 관련해서 지난 그 대선이 이제 공정과 뭐 상식이었다면 다음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시대 정신을 또 언급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이 어려운 것이 공천 실패였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공천이 민심과 괴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전패를 한 선거를 치러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공천이라는 거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가 누군가를 알아맞추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막 주고 안 치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 당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알아내는 과정에 불과하다. 과학적이고 아주 정밀한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공천하시면은 국민이 금방 알아주십니다. 예. 공천에 성패가 달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 7, 80%는 공천에 달려 있죠. 네. 예. 고모님은 어떤 정치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뭐 이제는 당이 잘 되길 기대하고 예. 특히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예. 잘들 하고 계시지만 마음 놓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도 살피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예. 예. 지금 이스라엘 같으면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했는데 거기 6만 불이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또 청년들이 아주 힘차게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서로 그걸 비교해가면서 장점을 살려서 우리도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젊은이들에게 꿈과 예. 희망과 능력을 주도록요. 알겠습니다.